네,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아나콘다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 개만 할 게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상환경 생성 및 패키지 설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그 이해와 이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보통 뭐 지능공학이나 뭐 헬스케어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에서 하시는 분 같은데 솔직히 아나콘다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보통 GUI 환경에서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그 CMD에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CLI 환경에서 하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시려면 그냥 아나콘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리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본인의 이제 운영체제가 윈도우인지 아니면은 뭐 맥인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그런 거를 자동으로 설정해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EXE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CLI 환경에서 명령어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용량이 대부분 한 900메가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거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시간도 한 10분, 5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스라고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이제 기본 디폴트 가상 환경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상 환경을 꼭 써야 되냐? 난 베이스에다 그냥 다 깔아놓고 쓰면 안 되냐? 그게 더 편하지 않냐? 뭐 굳이 가상 환경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패키지 하나 또 설치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밍에 대한 규칙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클래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클래스라는 그 이름을 다른 데서 사용을 했을 때 충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롬프트를 키시게 되면은 이렇게 베이스 가상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명령어 앞에 콘다 헬프를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config라든지 아니면은 create, install, 뭐 remove, renam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하시다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콘다 버전, 콘다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나콘다 가상환경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놔야 내가 지금 3.10을 쓰고 있는데 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3.5에서만 돌아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귀찮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 가상 환경을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CLI 환경에서 콘다 크리에이트 -n 옵션 넣어주고 그 뒤에 이제 생성할 가상 환경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버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원되는 게 3.8 아니 5부터 한 3.11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3.10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설치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Y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패키지들은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가상환경을 지우는 거는 콘다 리무브하고 -n 옵션에 이름 넣어주고 마마5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상환경을 저는 DL 언더바 클래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상환경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콘다 인포 마마 env. 아이고. 네, 지금 베이스 환경이랑 DL 클래스 환경 두 개가 나와 있죠. 이건 방금 제가 만든 거고,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C 드라이브의 유저 폴더에 아나콘다 3라는 곳에 envs라고 이제 DL 클래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도 파이썬이 있고 여기에도 파이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파이썬을 3.10으로 설치를 했고, 얘는 뭐 제가 설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이썬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뭐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이 파이썬 여기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가상환경을 바꾼 다음에 파이썬 명령어를 때린다고 했을 때 이 python.exe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그 가상환경을 만들었을 때 또 다른 python.exe가 생성이 되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콘다 명령어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이런 경로들을 한 번씩 따라가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다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활성화를 시켜 본다는 거는 이제 가상 환경을 들어가겠다는 건데, 콘다 액티베이트 DL 언더바 클래스라고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옆에 DL 언더바 클래스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DL 언더바 클래스라는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럼 또 나와서 이제 또 다른 가상 환경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콘다 deactivate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설치인데요.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콘다 인스톨, 콘다 언인스톨, 그 다음에 패키지 리스트를 보고 싶다, 콘다 리스트, 그 다음에 PIP 프로그램 이용해서 PIP 인스톨, PIP 언인스톨, 그 다음에 PIP 리스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콘다를 쓸 때는 언제고 PIP 쓸 때는 언제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PIP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pypi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키지가 다 전부 릴리즈가 돼 있어요. 몇 버전이다,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런 게 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릴리즈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검색해 보면은 보통 소위 넘파이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pip 인스톨 넘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콘다는 왜 다르냐? 채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콘다는 좀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파이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법령적으로 뭐 웹 하시는 분들, 앱 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좀 법령적으로 쓰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콘다의 그 패키지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은 가상 환경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는 뭔지 이렇게 리스트를 목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잠시 기다렸다가. 그럼 아까 DL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미 설치된 패키지들, 그다음에 여기 눌렀을 때 not installed, 설치되지 않는 패키지들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 콘다 채널이랑 그다음에 PIP 채널 두 개 중에 뭐가 이제 좋을지는 이제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껐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PIP랑 콘다랑 이름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클립이라는 그 관련 논문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PIP 클립 하면은 전혀 다른 클립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Git 같은 거 저희는 오픈 AI의 클립을 원하는데 이 PIP 인스톨 클립 하면은 전혀 다른 클립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파이썬 코드에서는 임포트 클립이라고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PIP 인스톨 Git 주소를 해야 되고 PIP 클립을 했을 때 전혀 다른 클립이 설치가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환경도 설치했고 뭐 패키지는 아직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도 간단하게 콘다 인스톨 주피터라고 실행을 하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파일들이 알아서 이제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 거죠. 뭐 좀 이런 명령어를 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홈 가시면은 여기 주피터 네 이거 있거든요. 그냥 이거 런치하면 됩니다. 만약에 환경을 DL로 들어가면은 어디 있지? 네, 주피터 노트북 그냥 런치이요. 지금 제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인스톨이라고 뜨죠. 왜냐하면 베이스에는 주피터가 깔려 있지만 제 가상 환경에는 주피터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GUI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CLI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던 뜨죠. 그러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로컬 서버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서버를 돌려서 제가 그 로컬 호스트하고 뒤에 포트 번호를 뭐 8888인가 그걸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서버를 절대 CMD 환경에서 이 서버를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서버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내가 웹 주소에서 로컬호스트 8888이라는 포트 번호로 들어갔을 때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로컬호스트라는 게 IP 주소가 127.0.0.1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127.0.0.1 8888 쳐도 들어가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토큰이라는 걸 입력하게 하는데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 서버가 뭐 get post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웹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버가 무조건 실행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웹에서 그 ロコロスト라는 IP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네, 들어가게 됩니다.
아나콘다 꺼주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배워볼 게 이제 솔직히 파이썬 베이직인데 if, elif, else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교수님이 우선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f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때 if 안에 조건문이 맞게 되면은 그 안에 인덴트만큼 떨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크다, 작다, 같다 등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값이 true일 경우에 이걸 실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false이면은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elif로 이렇게 여러 문장이 있을 때 뭐 앞부분에서 만약에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뒤에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그냥 나와 버립니다. 이 if문을.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대입 연산자 는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헷갈려서 그냥 는 쓰시면은 실행 안 됩니다. 그 비교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랑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x는 보이는 게 이제 대입 연산자고, 그러면은 이 -3을 x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는 같은 경우에는 이 x를 0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3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행이 안 되고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여기는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한다면 if, elif, 뭐 else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문인데요. 포문은 보통 이제 저희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리스트 안에 뭐 numpy 어레이도 그렇고 뭐 등등 각종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이 어떤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맞으면 버릴지 안 버릴지 등등 이런 게 엄청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in하고 컬렉션 시리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와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range라는 함수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그 뒤에 뒤에 들어와 가지고 이 데이트,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데이트가 있을 때 이거 한 번 돌 때 이 데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 돌면서 5번을 찍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5 이렇게 적으면 0부터 5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0부터 5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5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번 반복하는 거여서 0, 1, 2, 3, 4, 5까지 1, 2, 3, 4까지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포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뭐 종료를 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를 뭐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다음에 is none 하면은 이 none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continue라는 게 그냥 진행해라, 패스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continue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반대로 break는 그냥 끝내라. 그러면은 이 포문을 나와서 그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쭉 실행하게 됩니다. 뭐 간단한 예제죠. 그 토탈에다가 밸류를 다 더하는데 1, 2, 3, 4, 5 다 더하면은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퀀스에서도 이 5면은 브레이크니까 5 전까지의 숫자를 다 더한 거. 그래서 13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e, 이거 나중에 딥러닝 하신 분들 그라디언트 디센트 할 때 엄청 많이 쓰는 건데요. 이 내가 만약에 배치를 뭐 이런 거는 좀 그러겠지만 뭐 내가 만약에 몇 번 돌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enumerate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아까 리스트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아이템들이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그냥 value 해가지고 i 찍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데 enumerate 한 다음에 그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면 인덱스까지 같이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가 이제 몇 번째 이터레이션을 도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무한 루프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언제든 뭐 끝 종료가 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numerate 함수를 가지고 이 인덱스 한 번씩 찍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코드들은 그 week2라는 그 zip 파일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주피터 네, 이 주피터에서 네, 우선은 좀 이따가 이제 잘 실행되면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위크라는 그 zip 파일에 그 IPYND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실행해 보시면은 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umerate 끝나고 이제 enumerate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찍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date라는 리스트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다. 그러면 몇 번째인지 이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폼은 그 리스트 안에 반복적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 한 줄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네 줄로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한 줄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조건에 이렇게 맞게끔 특정 조건에 맞는 값만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numpy 어레이를 이렇게 한 단씩 돈다 했을 때 nan 값이 있으면 그 값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값 버릴 때 이렇게 for if라는 조건문 컨디션이 들어가고 그럼 이 컨디션이 맞으면은 이 값을 이 리스트 안에 집어 넣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 줄로 쓰는 거 굉장히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그 기시나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서 이해할 때 이런 거를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그 A, 뭐 as, bet, car, 뭐 도브, 파이썬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스트링을 하나씩 x에다 집어넣고 만약에 이 x라는 게 랭스 길이가 2 이상이면 아니 2보다 크면 이제 어퍼 문자로 바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보다 크다라는 거는 같으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et, car, 도브, 파이썬을 전부 다 x.offer라는 그 내장 함수, 스트링 내장 함수를 통해서 bet, car, 도브,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while 문도 있는데요. while은 아까 그 for 문과는 조금 다르게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x는 5보다 작으면 이제 계속 돌아라 이런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씩 빼가면서 계속 반복을 했지만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맞으면은 계속 돌아라입니다.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야 할 때 그냥 while true로 해놓고 엄청 그냥 무한 루프에 빠지게 그냥 계속 돌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실시간 리얼타임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패킷을 날리고 리스폰스 받을 때 뭐 이렇게 while 문을 무한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레인지 함수인데요. 레인지 함수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 10이라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 반복적으로 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2, 20, 2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 하는데 2씩 증가해라. 그래서 2배 2씩 증가하죠. 그래서 2, 4, 6, 8, 10, 12, 14, 16, 18. 그러니까 20까지니까 0부터 19까지를 계속 0부터 19까지의 범위 중에서 2씩 증가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 프린트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만약에 안 적어준다고 했을 때 2, 20이라고 하면은 2부터 19까지 그냥 쫘르륵 2, 3, 4, 5, 6, 7, 8 이렇게 찍히겠죠. 이것도 자주 쓰는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입니다. if for while까지 왔고
이제 코드를 이제 재사용을 하는 이제 함수인데 클래스까지는 솔직히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클래스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제 뭐 내가 x 더하기 y에 대해서 칼큘레이팅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걸 또 코드를 x 플러스 y를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코드 몇 줄로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def a하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my 펑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인자 x, y 그리고 z는 1.5라고 했을 때 x, y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스트링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에러는 나겠지만 스트링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z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1.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간략한 기능들이 있고 뭐 일반적인 형태는 뭐 def 그다음에 함수명 그다음에 함수에 넘겨줄 인자 그다음에 리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add 3, 4 했을 때 a에 찍어 보면은 a는 7로 리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뭐 이것도 똑같이 def say 했을 때 return high니까 그냥 say를 그냥 호출만 하면은 a는 high라는 이 스트링을 가진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C나 뭐 자바나 이런 거 할 때는 주소로 쓰이는데 파이썬에서는 주소로 쓰이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를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지 모를 때 이 그 별표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어떨 때는 2, 3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를 때 이런 별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별표를 2개 사용할 때도 있는데 별표를 2개 사용하는 거는 약간 딕셔너리 형태의 어떤 변수가 들어올지 모를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스코프, 지역 함수인데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려면 그냥 함수 밖에 있으면은 전역 변수고요. 함수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def 펑션하고 그다음에 함수 정의를 해놨죠. 그다음에 이 a가 있고 그다음에 이 a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 함수는 그냥 펑션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 a라는 게 뭐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뭐 어펜드를 해도 밖에 있는 이 a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지역 함수는 한번 함수가 실행되면은 그냥 끝난다,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역 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 변수는 뭐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디에서 사용해도 이 값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 관리를 할 때 이런 전역 변수를 많이 없애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 뭐 클래스 이런 거는 좀 시간 관계상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피터 실행 간단하게 하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 위크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basic2.ipynd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basic2 answer 아까 그 PPT 자료에 있는 퀴즈 문제들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런 답들 혼자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입력 출력이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뭐 파이토치를 할 건데 파이토치는 전부 다 클래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토치를 할 때 클래스를 모르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는 거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입력 출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의 결과물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뭐 피처 뭐 등등등 이런 걸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앤서 부분은 그 PPT 자료에 있는 퀴즈에 대한 답이니까 그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다 실행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PIND 파일을 들어와 보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뭐 이제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하면은 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고 시프트 엔터 하면은 실행되고 다음 셀로 넘어가는 거고 뭐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제가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교수님께서 권한이 있으신 거거든요. 아니요, 메일로 좀 늦게 언제 들어오셨나요? 5분 정도? 그러면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메일로라도 네네 그렇게 메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직접 제가 권한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오늘 지각한 학생인데 네. 혹시 출석 지각 체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교수님한테 메일로 하시는 게 메일로 예, 예, 예. 네. 네네. 그럼